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저도 한참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 제목은 74세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셨습니다입니다. 이분은 46세 직장인이신데요.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가족관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성숙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6세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됐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평생을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74세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3월의 어느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평범한 주말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늦잠을 자다가 10시쯤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까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뭔가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깊게 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74년을 살아왔는데 정말 나를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봤어. 그런데 거의 없더라.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희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게 다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지금까지의 삶이 불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엄마는 우리 때문에 불행하셨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불행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도 가보고. 그 순간 저는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그리고 창피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엄마가 해주셨던 일들은 누가 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어머니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어요. 그래, 그게 바로 문제야. 너희들이 아직도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뜨끔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46세 성인인데 아직도 어머니께 의존하고 있었어요. 큰일 생기면 어머니한테 의논하고 아이 봐달라고 부탁하고 집에 반찬 떨어지면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을 어머니께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어머니와의 대화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어머니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서운함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저희를 키우면서 행복하지 않으셨다는 뜻인가? 저희가 어머니에게 짐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거든요. 저는 어머니한테 정말 효자라고 생각했었어요. 한 달에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해드리고 가족 여행 갈 때도 항상 모시고 가고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솔직히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어요. 아, 저 집 어머니는 나이 들어서 애들 신경 안 쓴다더라.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어머니는 더더욱 그렇고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해주셨던 모든 일들 정말 많거든요. 명절 때 음식 준비, 아이 돌봐주기, 집안일 도와주기, 심지어 제 고민 상담까지. 이런 것들을 누가 대신해 줄까? 특히 아이 문제가 가장 컸어요. 저희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에 일찍 끝나는 날이면 항상 어머니한테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번째는 죄책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하루 일과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희 아침 준비해 주시고 빨래하시고 청소하시고 장 보러 가시고 저녁 준비하시고 정말 하루 종일 저희를 위해서만 사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나, 언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시나 생각해 보니 정말 없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며칠을 뒤척이면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쭉 돌이켜 봤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하나씩 기억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당시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사준 운동화로는 축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축구화를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때 축구화가 꽤 비쌌거든요. 한 5만 원 정도 했나? 80년대 후반 기준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어머니는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축구화를 사주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좋아했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본인이 사려고 했던 겨울 코트를 포기하고 저한테 축구화를 사주신 거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건 한참 뒤였어요. 큰형이 어떤 계기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내색 한 번 안 하셨거든요.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수학학원을 다녀야 했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 수입으로는 저희 사남매 교육비 대기가 좀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셨어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 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친구들 엄마들이 다 집에 있을 때였는데 우리 어머니만 일을 나가시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엄마, 왜 일을 나가세요?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었죠. 고등학교 때는 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제가 대학 준비한다고 새벽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도 함께 깨어 계시면서 간식도 챙겨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낮에는 집안일에 파트타임 일까지 하시고 밤에는 제 공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했죠. 대학교 들어가서는 등록금 문제가 컸어요. 90년대 초반이었는데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거기다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생활비까지 들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낮에는 슈퍼마켓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다른 집 청소 일도 하셨어요. 정말 하루 종일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집에 전화하면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돈 떨어지면 얘기해라. 몸 조심하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취업 준비할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머니는 언제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언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셨을까요? 정말 없었어요. 저희를 위해서만 사신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먼저 큰형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큰형은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원래 성격이 좀 책임감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결혼 생활에서도 그런 면이 드러났나 봐요. 이혼하고 나서 큰형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니 집이에요. 43살 성인 남성이 이혼했다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있다가 나갈 거야 했는데 벌써 3년째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큰형 빨래부터 식사까지 다 챙겨주고 계세요. 큰형은 직장은 다니지만 집안일은 전혀 안 해요. 본인 방 청소조차 어머니가 하시고 큰형 옷도 어머니가 빨아서 개켜서 놓아주시고 43살 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큰형이 또 문제인 게 어머니한테 용돈도 받아요. 담배값 좀 달라, 술값 좀 달라 하면서요. 저는 그게 싫어서 큰형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형,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독립해야 하잖아요?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그러면 큰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당장은 힘들어. 조금만 더. 벌써 3년째 조금만 더예요. 작은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누나는 결혼해서 애들 둘 있는데 본인은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다며 어머니 일은 전혀 안 도와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어머니가 다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냥 와서 먹기만 하고요. 심지어 작은 누나 애들까지 방학 되면 어머니한테 맡겨요. 엄마, 애들 좀 봐주세요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해요. 막내 여동생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집에서는 정말 공주님이에요. 본인 방 청소도 안 하고 본인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해요. 32살인데 말이에요. 가끔 제가 동생아, 엄마 도와드려라 하면 오빠가 하면 되잖아요. 저는 바빠요 해요. 그리고 저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주말마다 아이를 어머니한테 맡기고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만나곤 했어요.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이가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물어보고 명절 준비는 당연히 어머니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생각해보니 저는 결혼했지만 여전히 어머니 품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독립적인 어른이 아니라 큰아이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어머니는 이 모든 걸 묵묵히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남매 온갖 부탁을 다 들어주시면서 괜찮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데 뭐 하시면서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어머니의 친구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모, 우리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본인을 위해 살겠다고 하시는데 그랬더니 이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 얘기? 너희 엄마가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야.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 네? 몇 년 전부터요? 응, 너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나는 언제까지 애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나?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너희 엄마가 작년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큰아들이 감기 걸렸다고 해서 못 가셨어. 아, 그때 기억나네요. 별거 아닌 감기였는데 큰형이 유난스럽게 굴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여행 갈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너희 엄마가 그림 배우고 싶어 하신 것도 꽤 오래됐어.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지. 이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결국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 주말에 저는 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엄마, 저번에 하신 말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요. 어머니는 조금 놀라셨어요. 왜? 기분 나쁘지 않았어?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며칠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이야. 너희들이 다 크고 각자 가정도 꾸리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한 3-4년 전부터인 것 같아. 그때 친구가 혼자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어. 나도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럼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바쁜데 무슨 소리냐고 할까 봐서.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인가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본인의 바람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셨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그때 어머니 눈이 정말 반짝였어요. 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림도 배워보고 싶고 친구들이랑도 더 많이 만나고 싶어.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그림은 언제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실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싶었는데 너희들 키우느라 시간이 없었지. 저는 그때서야 어머니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너희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도 독립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해.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엄마 도움 없이 살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배워나가면 돼. 그 대화 이후로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먼저 어머니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들으러 가시고, 화요일에는 친구들과 산책하시고, 목요일에는 독서 모임에 참석하시고, 금요일에는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시고, 처음에는 솔직히 좀 어색했어요. 특히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엄마 애 좀 봐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미리 스케줄을 확인해야 했어요. 어느 토요일에 회사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토요일에 회사 일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세요? 아,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춘천 가기로 했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아내 어머니한테 부탁했는데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어머니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는지. 그리고 추석 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번 추석은 너희들이 준비해봐라. 엄마는 도와만 줄게.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큰형은 불평했어요. 왜 갑자기 이래? 엄마가 해주시면 되는데. 결국 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어요. 정말 서툴렀어요. 송편은 모양이 엉망이었고 나물은 간이 안 맞았고,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함께 요리하면서 예전에는 없던 재미를 느꼈어요. 오히려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지켜보면서 조언해 주시니까 훨씬 여유로워 보이셨거든요. 큰형도 점점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반발했지만 어머니가 단호하셨어요. 넌 43살이야. 이제 내일은 내가 해야지. 큰형이 빨래를 직접 하고 본인 방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돕기 시작했어요. 몇 달 지나니까 큰형이 말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 43살 먹은 사람이 엄마한테 의존하고 있었던 게 부끄러웠어. 그리고 어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림을 시작하신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수채화로 그린 꽃 그림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그리신 거예요? 어때? 괜찮지?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칭찬받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행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부터, 그 다음엔 1박 2일로 제주도까지.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자유로워 보이셨어요. 이렇게 여행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그동안 너희들 따라다니느라 정신없이 다녔는데 이제는 내 페이스로 천천히 둘러볼 수 있어서 좋더라.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심지어 컴퓨터까지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요즘 시대의 컴퓨터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하시면서 동네 평생교육원에서 컴퓨터 기초 강의를 들으셨어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여행 정보도 검색하시고 온라인 쇼핑도 하세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피곤해 보이시고 걱정이 많아 보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표정도 밝아지셨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넘치고 심지어 옷차림도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편한 집안 옷만 입고 계셨는데 이제는 외출할 때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세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어머니한테 의존했는데 이제는 먼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김치도 담가보고 아이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알아보고 집안일도 아내와 나눠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도 들고요. 그리고 아내도 본인의 꿈을 다시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미뤄뒀던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보니까 나도 용기가 나요. 아이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본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숙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라는 것. 어머니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실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고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그런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는 자녀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기를 내보세요. 변화는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지만 결국에는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거예요. 어머니의 용감한 선택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거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74세의 어머니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선언하신 이야기.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족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